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0년엔 생후 4개월 된 아기가 자기 돈 10억으로 압구정 아파트를 샀다는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요. 트럼프는 본인 인생은 쉽지 않았다며 아버지에게 소액 11억 원을 빌렸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카페 도레도레를 창업했던 김경하 대표는 21살 때 창업을 했었는데 창업 자금은 장학금 1,000만 원에 주식 처분금 3천만 원, 저금한 용돈과 세뱃돈 4천만 원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수성가하려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에서 시작해 자수성가한 인물들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홍무제 주원장이 있는데 그는 가난한 소장농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에 천연두까지 걸려 얼굴이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가뭄과 전염병 탐관오리들의 수탈로 가족들이 전부 죽고 천의 고아가 되었다는데요. 밥이라도 빌어먹으려고 절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는데 절도 개판이어서 탁발승이 되어 떠돌아다니면서 밥을 빌어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홍건적의 난이 벌어지면서 난리가 났고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밥도 빌어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홍건적 일파에 들어가 일개 병졸로 시작하여 뛰어난 활약을 하여 입지를 다지고 1인자의 사위가 되어 2인자가 되었는데 1인자가 죽고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광군과 싸우기도 하며 각 홍건적 세력들을 통합하거나 무찔러서 최대 군벌로 성장했다는데요. 결국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건설하였고 건국 황제로 등극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론 정치적인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불리곤 했었는데요.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 오는 배에 올라탔는데 쓰시마섬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되었고 일본에서 부모님이 벌어온 전 재산을 다 잃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맨몸뚱아리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났고 어느 여름날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더니 마당에서 놀고 있던 막내 동생과 누나가 폭탄을 맞아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다고 하는데요. 이후로 형편은 더욱더 안 좋아졌고 그렇게 가족이 단칸방에서 지냈는데 공부는 잘해서 중학교에서도 수재 소리를 들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명박이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라고 담임에게 이야기했지만 담임이 설득해 겨우 동지 상고에 진학하였고 학교에 다니면서 낮에는 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뻥튀기야 과일을 팔았고 밤에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대학교도 가보자 라고 해서 청계천 헌책방 집 가서 헌책방으로 공부해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요. 새벽부터 시장통 쓰레기를 리어카로 청소하는 일을 하며 대학 학비를 벌고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 생활을 하면서 상과대학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육사망쟁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 체포되기도 했었는데요. 졸업 후 현대건설 입사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학생운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 때문에 최종 탈락하게 되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젊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면 국가가 영원히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편지를 썼고 당시 이낙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를 보고는 현대건설에 이명박을 입사시키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입사 이후로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32세의 전무, 33세의 부사장, 36세의 대표이사 사장, 47세엔 회장까지 했다고 하니 정말 자수성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이렇게 흙수저에서 레전드가 된 자수성가 인물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김은숙입니다. 그녀는 지방 출신의 호르머니 및 3남매 중에 장녀, 흙수저 중에 흙수저, 현실판 길라임이었다는데요. 현실은 시공창인데 이상은 높아 불행한 아이가 본인이었다며 본인 현실에 무슨 꿈을 꾸냐면서 일반 사무원으로 6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서울예대 입학 광고를 봤는데 가슴이 뛰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잊었던 꿈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모은 돈 2천만 원을 다 털어 27에 예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남동생 2명이 있는데 학교에 돈을 내야 하는 시기가 비슷하면 동생들이 돈을 김은숙에게 몰빵해 줬다고 하는데요. 집에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들이 자기
자기들은 뛰어가고 김은숙 쓰라고 우산을 놓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걸 김은숙이 아주 비싸게 갚고 산다고 하는데요. 김은숙 작품의 남자 주인공들이 남모르게 배려하는 모습은 그런 동생들과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머니한테도 대학에 합격했다고 이야기했더니 너 할 만큼 했다, 내 갈 길 가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등록금밖에 못 해주니 생활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도 하나 약속한 건 더 이상 너에게 손은 안 내밀게 였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정신 차려보니 김은숙은 31살이 되어 30만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새우깡 한 봉지로 3일을 버티면서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만 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중 어떤 친구가 드라마 한번 써볼래? 라고 조언을 해줬고, 그렇게 썼던 첫 작품이 태양의 남쪽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이는 22.9%라는 꽤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었고, 두 번째 작품으로 썼던 파리의 연인은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에서 그녀는 글 쓰면 굶어 죽는다고 무슨 글이냐고 공무원 시험이나 보라고 했던 엄마, 저 이제 밥 먹고 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엄청 자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쓰는 작품마다 대박을 터뜨리면서 말 그대로 스타 작가의 길을 걷고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자수성가한 인물도 있는데요. 90년생인 이미애 작가는 부산대 재료공학과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공채 입사, 4년 근무하다가 글 쓰고 싶다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쓴 소설이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설은 1년 4개월 만에 누적 100만 부를 판매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책값 13,000원에 인세 10% 잡고 순수익만 13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년 4개월 만에 100만 부 판매는 역대 한국 소설 역사상 최단기간 100만 부 돌파라고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배출한 최강의 아웃풋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이번엔 탕비실이라는 신간까지 내는 등 작가로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공근식 박사입니다. 2016년 수박 농사 짓던 농사꾼이 러시아의 유명 대학을 수석 졸업했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공근식 박사입니다. 공근식 박사는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17세 때부터 고향에서 수박 농사를 지어 동생 2명을 대학을 보낸 소년 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농사를 짓는 틈틈이 야학을 다니며 고졸 검정고시로 대학 진학 자격을 취득하는 등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2002년 태풍 루사로 수박 농사를 망치면서 농사 대신에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농사와 공부를 놓고 고민하던 중 야학에서 만난 카이스트 박사과정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2004년 34세의 나이로 뒤늦게 배제대학교 전산전자물리학과에 입학하였고, 배제대에 교환교수로 온 고려인 러시아 교수와 연구원을 만나면서 또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들로부터 러시아를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게 된 공근식 박사는 러시아 유학을 결심했고 3학년 때 배제대학교를 휴학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나이는 43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농사를 지으며 모은 돈과 동생들의 도움으로 2010년 물리학 분야 유명 대학인 모스크바 물리기술대로 진학해 1년간 예비과정을 거쳐 5년 만에 수석 졸업의 영예와 함께 학사 학위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 문법은 영어와 다른 데다 수업이 타이트하다며 나이 탓에 기억력도 떨어지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려 모든 수업을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으며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기숙사 생활을 하며 밤낮으로 공부해 몰두한 끝에 3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과목 A+는 물론 졸업 논문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엔 53세의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쟁이 나면서 귀국을 했다며 지금은 혼자 논문을 쓰고 있다는 근황이 들렸습니다. 화성 대기에서 하강하는 우주선 주변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김일록 명장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겨내고 성공한 케이스 중 한 분인데요. 가난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자라나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고에 진학하여 용접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에게 용접은 바로 양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작업들은 바로 측정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한 용접만큼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당장 내부 결함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고, 용접을 하면서 나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 일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른 지금 그는 대한민국 명장 칭호를 받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항공 엔진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선두주자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 그가 용접한 부품들이 전 세계 항공기에,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에 나로호와 누리호 같은 우주 발사체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정말 배울 점들이 많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